원장님, 솔직히 치약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앞면에 미백이라고 쓰여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고 잇몸이라고 쓰여있으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앞면 문구만 보고 고르면 좀 많이 틀릴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광고 문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피해야 될 치약도 있고 또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또 허위 과장된 그런 문구들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원장님이 실제로 쓰시는 치약 한번 보여주시면서 설명 가능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잠시만요. 네. 원장님, 쓰고 계신 치약이 어떤 건가요? 네, 아르체 치약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중요한 점들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치약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직접 개발한 치약입니다. 저희가 그 치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먼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치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치약이냐 하면 미백 효과를 굉장히 강조하는 치약 또는 스케일링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치약, 이거를 쓰면 굉장히 이가 깨끗해져서 치과를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과장된 치약들입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치약, 그러니까 광고 문구 앞에 이름 중에 화이트닝, 블리칭, 하얀 미소, 밝은 미소, 브라이트닝 이런 각종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치약들 속에는 연마제라고 하는 일종의 돌가루 성분이죠. 빡빡 이를 잘 닦아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나 거친 입자들, 큰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흡연을 해서 니코틴 착색이 많이 되어 있다든지 오랫동안 정말 치과를 안 가서 이가 지저분한 상태에서는 그런 거친 입자의 연마제들이 일시적으로 밝아지고 하얗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쓸 경우에는 결국 치아에 굉장히 심각한 마모를 야기해서 더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의시켜야 되는 그런 성분들, 그러니까 연마제 성분을 저희가 가장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는 제가 그 피해야 될 치약 성분을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치약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성분을 이제 언급할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불소 성분입니다. 불소는 치아의 표면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세균들이 입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중에 특히 충치를 야기하는 원리는 주로 달콤한 성분들을 세균들이 분해를 시키면서 이것이 부산물들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강산성의 독성이 치아 표면을 부식시킵니다. 그런데 불소 성분은 치아의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면서 치아 표면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산성의 저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치약은 저희가 반드시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은 어떤 갈등이나 그러니까 시행착오 또는 생각들을 거쳐봤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렸을 때는 충치가 잘 생기다가 중년, 장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충치가 잘 안 생기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럼 불소 치약은 어린아이들한테 주로 강조를 하고 이제 점점 성인이 된 후에는 불소 치약이 필요 없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환자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이대가 많아지면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입안에서 침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자정작용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충치가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충치의 양상이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치아의 미세한 틈새에 홈에 이렇게 충치가 생기는, 그러니까 치아의 씹는 면 쪽에 많이 충치가 생겼다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퇴축된 잇몸 쪽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뿌리 쪽 충치가 급격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또 몸이 아파서 어떤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신다던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이런 구강 건조 현상이 갑자기 확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다발성 치근 우식이라고 하는 뿌리 쪽 충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 불소 성분이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한 거를 저희들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된 거죠. 연령대별로 그래서 다른 치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일한 성분의 동일한 퀄리티의 치약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결국 다 동일하게 쓸 수 있구나를 거기에서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 불소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시중에서 이제 나오는 치약 중에 시청자분이 치약을 구매하신다면 불소 이 정도는 최소 있어야 한다.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학술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1000pp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있는 맥시멈 양은 1500ppm이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장 높은 불소 치약은 1450ppm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0ppm 이상만 되면 그 효과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불소 함량이면 되고요. 불소가 사실 굉장한 맹독성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무불소 치약 이렇게 하면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건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소가 몸에 축적되면서 해를 입힐 정도의 양이라면 고농도의 고불소 치약 한 2통, 3통 정도를 한 번에 다 짜서 왕창 먹어버리지 않으면 그런 독성은 이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강조드릴 점은 여러분들이 치약을 고르실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족했는데 인체 내에 유해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빠져있고 대체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우리 입안은 점막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우리가 피부와는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학 성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한 예로 우리가 입안에 알코올을 머금고만 있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평생 사용하는 이 치약이 입안에서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는 약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헹궈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양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유해성 논란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헹궈서 뱉어내는 성분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 뭐 그게 얼마나 흡수되겠느냐 이럴 수 있지만 옛날과 달리 지금은 다들 하루에 2-3번 이상 많이들 구강 세척을 하시는 경우에 그것이 누적되면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유해가 의심된다, 걱정된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성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바로 SLS라는 계면 활성제예요. 대표적인 화학 합성 계면 활성제인데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고 하고요. 이제 성분표에 보면 라우릴 황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영어로 SLS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퐁퐁, 트리오, 샴푸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계면 활성제입니다. 트리오 안에 거품이 이렇게 잘 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름기를 씻어내기 위한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무장갑 안 끼고 그냥 설거지를 하고 나면 손에 껍질이 벗겨지거나 손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입안은 더 민감합니다. 반복돼서 사용할수록 입안은 더 건조해지고 점막은 더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구강 건조 현상이 구취, 입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 굉장히 처음엔 개운했는데 이를 닦고 나면은 오히려 더 입냄새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더 난다, 이런 보고나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강 건조 현상이 더 악화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천연 계면 활성제로 바꾼 제품들이 있어요. 코코넛 유래, 천연 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게 되면 거품은 좀 덜 납니다. 하지만 이를 닦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거품이 나고요.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오렌지나 귤을 이 닦고 나서는 절대 안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쓰고 신맛이 굉장히 강조되고 미각이 바뀌기 때문인데 이게 바로 라우릴 황산 나트륨 계면 활성제, 합성 계면 활성제에 의해서 생기는 미각의 마비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천연 계면 활성제로 사용된 치약을 쓰시면 입맛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분표를 보고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이 닦고 나서 귤을 먹어보시면, 오렌지를 주스를 마셔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인체 유해성 논란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타르색소가 들어가 있죠. 치약에 도대체 왜 색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뻐 보이려고 또는 맛있어 보이려고 가끔 아이들한테 약을 맛있어 보이게 캔디처럼 먹이게 하려고 색소가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식용색소니까 인체에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타르색소는 석유에서부터 추출하는 성분인 걸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각종 뭐 알레르기 반응 또는 발암물질로도 의심이 되는 그런 유해성 논란이 있죠. 그런 색소가 들어갔는지 여부. 그 다음에는 각종 화학 보존제, 살균제들이 있는데요. MIT, CMIT라는 성분은 옛날에 이슈가 됐던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살균 효과를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천연 허브 성분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성분 중에 살균 성분을 가진 그런 성분들을 쓰면 이런 위해성을 피할 수 있고요. 또 보존제, 상하지 않게 넣어주는 벤젠 계통이나 파라벤 계통, 벤조산 나트륨 계통의 그런 보존제도 마찬가지로 알레르기, 암 이런 것들, 거부 반응 같은 거를 점막에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분표가 굉장히 깨알처럼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한 번에 다 파악하기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거를 요즘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리뷰를 해주셨어요. 리뷰를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이를 열심히 닦으면 다 깨끗하고 좋아질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치약, 칫솔질 방법으로 인해서 이가 상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하루에 5번, 6번씩 이를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닦을 때 한 10분 이상 이를 막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가 심각하게 마모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치약 선택이 그렇게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되는 치약은 치아에 손상을 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치석이 쌓여도 그거를 치약으로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시면 돼요. 미백 효과도 그렇게 매일 열심히 미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치과에 가서 한 번 미백 받으시면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거를 치약으로 굳이 얻으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이를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치아 표면에 있는 범랑질이라는 밝은 성분이 그 연마제에 의해서 깎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드린 불소 성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서부터 청소년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일 때까지도 우리가 충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불소 성분은 치아를 보호하고 강하게 만드는 성분이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조드린 것은 합성 유해 의심 물질들, 이것들을 가급적이면 빼고 천연 물질로 대체한 그런 치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요거는 만족시키는데 요런 아쉬움이 있네, 또 요런 거는 만족시키는데 요것도 했으면 정말 좋을 텐데 100% 만족시키는 치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연마제를 최소 연마제로 해서 시린니를 보호할 수 있는 질산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덴탈 실리카 타입 마이크로 연마제를 넣어서 치아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시린니 베이스의 치약이고요. 거기에다가 불소 1000ppm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해 성분을 뺄 때까지 빼보세요. 다 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 성분을 다 빼봤어요. 그리고 천연 허브 성분, 천연 계면 활성제 성분으로 다 넣어서 만든 치약이 바로 이 아르체 치약입니다. 저하고 저희 가족들이 쓰고 싶어서 만든 치약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치약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요 세 가지, 연마제, 불소 성분, 유해 성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앞으로도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 품격 치약 박사 김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